제가 환자분들께 정말 자주 추천해드리는 시술인데 정작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마취도 필요 없고 이를 깎을 필요도 없어요. 10분이면 충치랑 시린니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원장님, 치과 가성비 시술이 뭐예요? 바로 바니쉬입니다. 바니쉬가 뭐예요? 바니쉬가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집에서 불소 치약 쓰시죠? 그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가 충치 예방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바니쉬라는 거는 그보다 수십 배가 높은 전문가용 불소를 치아 표면에 이제 매니큐어처럼 발라주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 시간도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마취도 없고 드릴로 이를 갈지도 않아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 입안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세균이 산을 뿜어서 치아를 녹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침과 불소가 다시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려고 해요. 불소 도포는 이 방어군 쪽에 강력한 지원군을 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소가 하는 일은 총 3가지인데요, 약해진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치아 표면을 이제 산에 더 잘 버티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충치균 자체가 이제 산을 생성해내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불소 바니쉬를 정기적으로 발랐을 때 충치의 발생률이 한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10분을 투자해서 충치의 위험을 이제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최고의 치과 가성비 시술이 아닐까요? 원장님, 불소 바르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 애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PD님이 이제 어렸을 때 받으셨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어린이한테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제 많이들 하곤 합니다. 왜냐면 6세에서부터 12세 사이에 이제 영구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치아의 표면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게다가 아이들은 이제 양치질도 조금 서툴고 단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불소 코팅을 해주면 영구치를 조금 튼튼하게 충치가 생기지 않게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인에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도 이제 불소 도포를 좀 강력히 권해드리는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치아가 이제 많이 시리신 분들입니다. 찬물을 마실 때 이제 이가 시린 분들, 칫솔 지를 때 치아 목 부분이 막 이렇게 시리고 아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제 치아 뿌리가 노출돼서 그런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범랑질이라는 표면이 없어가지고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소 바니쉬를 바르게 되면 노출되어 있는 상아지를 이제 코팅을 하게 돼서 이제 시린 증상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도 이제 한 번 도포만으로 몇 주에서 이제 수개월까지 이제 시린니가 조금 완화된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치 치료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요, 과거에 이제 충치 치료를 좀 여러 번 받으셨다면 아마 이제 치아 자체가 좀 충치에 약하거나 이제 치아 환경 자체가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충치가 잘 생기는 고위험 성인이 이제 전문 불소 도포를 받게 되면 충치 치료를 받을 확률이 29%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년에 2번 이상 받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진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크라운이나 이제 임플란트가 많은 분들이에요. 보철물 주변, 특히 크라운이 있으면 이 목 부분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 부분은 플라그도 아무래도 잘 끼고 이제 칫솔질을 한다 그래도 잘 닦이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에서 이제 2차 충치가 생기게 되면 또 갈아내고 또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불소 코팅은 이렇게 칫솔질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보호를 하게 돼서 한 번 한 보철물을 오래오래 쓰시게 하는데,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인데요, 혈압약이라든지 우울증 약이라든지 알레르기 약 같은 걸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드시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이제 입이 조금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침이 적게 되면 이제 치아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충치가 급격히 늘어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 당뇨 환자분들이나 이제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제 치아 보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불소 코팅은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커피라든지 와인을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인데요, 말씀드린 그런 산성음료들을 많이 드시면 치아 표면이 조금씩 녹아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갈이가 있다거나 이제 칫솔질을 뭐 좌우로 세게 강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치아 표면이 더 빠르게 닳아버리게 됩니다. 불소는 이렇게 산에 의해서 약해진 치아를 좀 더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후 분들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뿌리에 이제 충치가 자주 생기시거든요.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는데, 치아 뿌리 부분은 이제 겉을 감싸고 있는 지금 범랑질이라는 표면이 없기 때문에 충치에 훨씬 더 취약해서 충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 불소 바니쉬를 발라주게 되면 뿌리 충치가 60에서 7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불소 도포는 이제 아이들만의 시술이 아니라 성인에게 더 좋은 치료라는 걸 아시겠죠?
시중에 불소 치약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가 농도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인 불소 치약은 대략 한 1000에서 한 1450ppm 정도의 불소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치과 전문가용 불소 바니쉬와 같은 경우에는 약 22,600ppm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치아에 이 불소가 얼마나 머물러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요. 치약은 저희가 양치하면은 이제 길게 하면 2, 3분, 짧게 하면 뭐 1분 이 정도밖에 안 머물러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불소 바니쉬를 치아에 발라주게 되면 치아 표면에 붙어서 몇 시간 동안 이제 방출이 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매일 바르는 이 선크림이 이제 불소 치약이라면 불소 코팅은 차 유리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 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크림을 안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선크림만으로도 완벽하게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같이 하는 게 최강의 조합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치과의사협회 자료를 보면 불소 치약만 쓸 때보다 이제 불소 치약이랑 이제 불소 바니쉬를 같이 했을 때 충치가 더 많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질은 계속 열심히 하시되 치과에 정기적으로 오셔서 불소 바니쉬를 하시는 게 평생 쓸 치과 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소 도포하는데 비용은 얼마예요? 제가 아까 가성비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설명드리면 진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불소 도포 비용은 이제 치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0,000원에서 한 30,000원 정도 하거든요. 비싼 곳도 이제 50,000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이걸 한번 치료비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충치 때문에 레진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00,000원 정도가 깨지거든요. 그리고 그 충치가 커져서 인레이나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30에서 한 4, 50만원까지 비용이 금방 들게 됩니다. 이제 신경치료까지 갔다? 그럼 신경치료 가고 크라운 가게 되면 70만 원 금방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빼게 되잖아요. 그럼 임플란트까지 가게 되면 금방 100만 원은 우습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불소도포를 1년에 2번,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4만 원. 이제 10년 동안 받아도 40만 원이거든요. 이걸로 크라운 하나, 신경치료 하나만 막아도 본전 이상이죠. 근데 이제 연구들을 보면 충치를 한 30에서 40%까지 줄여준다고 하잖아요. 평생으로 따지면 이게 몇백만 원을 아끼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불소도포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시술입니다. 얼마나 좀 자주 받아야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치가 잘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3개월에 한 번, 충치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그래도 관리를 잘 한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되고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가 관리가 잘 되고 뭐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되고요. 치아가 시리다거나 이제 뿌리 충치가 조금 약간 우려된다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다거나 뭐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팁으로는 이제 스케일링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때 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스케일링 하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이제 불소도포를 같이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소도포 한 다음에 이제 밥은 언제 먹어도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주의사항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술을 한 다음에 효과가 좀 오래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물을 마신다거나 식사를 하신다거나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일날 이제 딱딱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탄산음료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기껏 발라놨던 불소가 벗겨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양치는 당일날보다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하시게 되면 됩니다. 또 이제 간혹에 이제 시술 받고 나서 치아가 약간 노랗거나 조금 약간 거칠거칠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건 정상적인 거니까 이제 양치하고 나시면 나중에 다 없어지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불소도포 받아봐야겠다 좀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다음번 스케일링을 받으실 때 불소도포 같이 받아도 돼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아가 평소에 많이 시리셨다거나 아니면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보철을 많이 하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불소도포가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 치료가 될 수 있으니 꼭 가서 여쭤보시고 여러분들 치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